네, 네, 오늘 LQR2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그 교재를 굉장히 많이 또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지난 시간에 한 것과 지금 오늘 할 거를 다 합쳐서 하나의 파일이었는데 이거를 좀 나눴어요. 우리 시간, 그 강의 시간에 맞춰, 진도에 맞춰서. 혹시 오늘도 이거 다 가지 못하면 또 잘라서 LQR3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제가 PDF를 만들어 올려드리는데 항상 최신의 것을, 싱싱한 것을 받아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수치도 바뀌어요. 요새 말이죠. 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요것만 갖고 가면 돼요. 여기 뭐 어떻게 최저치를, 최소값을 구하는가 이 과정도 중요한데, 자, 그거 다 해서 맞다 치고 이겁니다. 이게 정리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 제어 U 스타를 유도하는 방법, 순서. 당연히 1번의 다이나믹 모드에 있어야겠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일반적인 모델은 아니고 오늘 바로 조금 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에 좀 특별한 경우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적어도 이 지난주에 했던 그런 포뮬레이션 자체는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상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비용함수를, 두 번째는 비용함수를 정해야 되는데 터미널 조건도 있고, 이 파이라는 함수가 xf와 tf, 마지막 시간, 끝의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말하자면 터미널 컨디션이에요. 그런 걸 또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 파이 같은 건 없어요. 0으로 놓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j라는 게 비용 함수인데 그 적분 안에 들어가는 i라는 거는 어떤 종류라고 그랬습니까? 파워. 우리가 전기 쪽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물리에서 생각하는 그 일률,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사실. j 의 성격은 에너지예요. 물리적인 의미는. 자, 해밀토니안을 정의해서, 해밀토니안 정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P적분 함수에다가 뭘 더했어요? 람다 곱하기 F라는 건 여기 시스템 다이나믹스 X 닷 이퀄 F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최적화 문제에서는 지금 이 시스템의 다이나믹스 같은 게 일종의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궤도상에서의 최대값, 뭐 이런 거죠. 최소값,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여기서 얘기하는 다이나믹 모델은 그 최적화 문제에서는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람다라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해서 하여튼 이렇게 요거를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물리를 이렇게까지 깊이 배우진 않죠. 보통 물리과가 아니면. 근데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해밀토니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비슷한 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코스테이트 이퀘이션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좀 더 굉장히 궁금하다 하면 물리책을 봐야 돼요. 물리책을 봐야 그런 감각을 우리가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최적적 구하려는 필요 조건, 당연히 미분에서 0이 된다는 거, 그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일단 대입해서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필요 조건입니다. 이걸 만족하면 최소값도 될 수 있고 최대값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안장점이라고 그러죠. 최소도 아닌 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H를 최소로 하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어떤 다른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여기에 뭡니까? EN개의 미분방정, EN 차의 미분방정식, X 닷 이퀄 뭐, 람다 닷 이퀄 뭐, 이렇게 해서 EN 차의 미분방정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계조건이 T0와 TF에 대해서 경계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걸 막 풀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예, U는 지금까지는 X와 람다의 함수예요. 왜? 이런 걸 구해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적한 거를 6번까지 풀었다 하면 최적치에, 그러니까 H를 최소로 하는 X 그 상태와 스테이트와 코스테이트를 다 구하는 게 되잖아요. 그걸 다 대입하면 비로소 이제 그냥 U 스타는 T만의 함수가, 시간만의 함수가 되겠죠. 야,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오픈 루프 컨트롤이에요. 지난주에 그 야구 투수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거 꺼놔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어제까지는 이 로그아웃을 해놨었는데 깜빡 잊고 또 안 했어요. 예, 까까부터 끄겠습니다. 이게 PC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예, 그래서 투수가 이 공을 던질 때 그건 오픈 루프 컨트롤인데 하면서 예를 들어 드린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저번 주에 했던 그 굉장히 요약된 모습, 제일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은 그야말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 루프 컨트롤, 그것도 최적 제어, 소위 최적 제어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형 시스템 중에서도 finite horizon이라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finite 말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뭡니까? 한정된 수평선, 지평선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시간 제로부터 TF 마지막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좀 있다가 두 번째는 인피니트 호라이전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 TF를 무한대로 보낸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한대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상 상태로 갔다, 시스템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정상 상태에서의 LQR 문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요거는 파이나이트 한정적인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호라이전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는 지금 어쨌든 TF가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 설정이 이래요. 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그런 문제보다는 훨씬 그 모양을 같이 따르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다 많이 봐왔던 모양으로 이제 써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상태 방정식이죠. X 이퀄,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냥 A나 B라는 그 계수 행렬들, 시스템 계수 행렬들이 시간의 함수여도 좋다. 아직은 조금 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책에서 시간의 함수이지 않고 상수인 걸 따지잖아요. 타임 인베리언트한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태 방정식은 선형이긴 하나 타임 베링입니다. 시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형 상태 방정식과 그 초기치와 마지막 그 터미널 조건, 마지막 조건, 그러니까 제로와 TF에서의 상태가 주어졌다 하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뭘 푸는 문제냐면 레귤레이터는 마지막 상태를 상수로 가는 거라 했죠. 특히 여기서는 0으로 가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뭐 여기 J라는 함수 앞에 적분기호 들어가지 않는 항 중에 아까 phi라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터미널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건데 여기는 없어요. 그 0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I라는 이 P적분, 여기 LQR1에서 보면은 여기 J 보면은 터미널 조건 더하기 phi, 그 다음에 인테그럴 한 다음에 그 P적분 함수가 뭡니까? I라는 게 있었죠. 그 I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여기 이걸 I라고 했으니까 I는 뭐예요? 2분의 1 X, QX. 저번에 했던 게 뭐가 있었죠? 쿼드레이틱 폼 기억나시나요? 그 쿼드레이틱 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쿼드레이틱 폼의 값은 뭐죠? 스칼라죠. 왜? 앞에 n 벡터를 트랜스포즈해서 놔두고 거기다가 n by n 행렬을 곱하고 그 다음에 x 열 벡터를 곱하니까 결과는 1 by 1 스칼라가 되죠. 쿼드레이틱 폼은 다 스칼라예요. 자,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XQX 그냥 트랜스포즈는 빼고 읽을게요. 그 다음에 URU,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2분의 1을 곱한 거를 I라고 놨어요. 자, 여러분들 2분의 1을 곱한 거는 뜻이 아무것도 없고요. 이걸 한번 미분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QX제곱 스칼라인 경우, 다 스칼라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QX제곱을 X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예, EQ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상수를 미분한 다음에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준 것 뿐이에요. 2분의 1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요 적분 안에 있는 이 식을 i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i를 거꾸로 이 i라는 이 그 비용 함수의 피적분 함수, 그 안에 들어가는 피적분 함수를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x 트랜스포즈 x x 트랜스포즈 qx 플러스 u 트랜스포즈 ru 그거의 2분의 1 한 거를 잡아주고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뭘 구해요? u와 x를 구하는 게 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최적 제어에서 했던 세팅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 것 같네요. 참. 예, 그래서 지난주에 열심히 그 QR이 뭐 포지티브 데피니트냐 뭐 세미 데피니트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뭐 위키피디아도 잘 되어 있으니까 위키피디아를 가서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뭐 네거티브 데피니트도 있어요. 포지티브가 있으니까 네거티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부터 수식이 엄청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처럼 이제 아이패드로 가서 펜을 들고 손글씨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화면 미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왔습니다. 예,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걸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뭐 좀 대고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 해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입력, 이게, 예. 여기서부터 하겠죠. 여기서부터. 자, 입력 유의 최적 조건과 확장된 시스템 방정식은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지난주에 했던 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식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겁니다. 요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에 그냥 대입을 하는 거니까 깊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설명을 이렇게 다른 이유는 옵티멈 컨디션이라 하는 거는 이게 아마 라운드 H, 그걸 안 써놨네 지금. 라운드 H, 라운드 U, 이게 제로인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 조건 하나 그랬고, 이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만 만족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최대 값인지 최소 값인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수법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x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제약 조건으로서. 그렇죠? 최적화 입장에서는 제약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 셈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드디어 이 코어 스테이트라는 게 등장을 하죠. 뭐 여기서는 트랜스포즈인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였어요? 이게 마이너스, 제 기억이 맞나요? 라운드 x에 대해서 h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람다 덧의 트랜스포즈다. 하여튼 뭐 그걸 쫓아서 했더니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쭉 모아봤죠. 모아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식으로부터는 요 u가 나왔는데 그 u가 왜 이렇게 나왔죠? 예, u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러니까 양변의 우측에, 그죠? 이 행렬은 좌측이 곱하냐 우측이 곱하냐에 따라 다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양변의 우측에 R 인버스를 곱해요. 그러니까 UT R 인버스를 곱하니까 아이덴티티 그죠? 단위 행렬이죠. 람다 T B R 인버스 이퀄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그 다음에 U를 이쪽에 남기고 나머지를 우측으로 옮기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트랜스포즈를 취합니다.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U
트랜스포즈는 이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될 것이고 트랜스포즈 할 때 A, B, C 곱한 거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돼요? C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거꾸로 쓰잖아요. 근데 저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 위에서 여기 이렇게 그 쿼드레이틱 폼에 들어가는 행렬들 있잖아요. 이것은 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대칭인 행렬입니다. 무슨 얘기죠? Q는 Q 트랜스포즈고요. R은 R 트랜스포즈입니다. 네. 그냥 이 쿼드레이틱 폼에 아무 행렬을 집어넣더라도 결국은 뭐지? 대칭이지 않은 성분들은 0이 돼버려요.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이 쿼드레이틱 폼에 들어가는 QR 행렬이 다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서 R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는 그냥 R 인버스예요. R 자체가 트랜스포즈입니다. 그 다음에 B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람다 트랜스포즈가 앞에 붙었죠. 그 다음에 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풀어서 가져온 게 여기 이 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나왔고 요게. 그 다음에 람다 닷은 뭐 여기 구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했죠? 트랜스포즈를 또 취한 거예요. 트랜스포즈를 양변을 해주면 또 그 2개 이상 있는 건 순서가 바뀌어서 자 우리가 요게 성립이 되죠.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역시 Q는 대칭이었어요. 그래서 Q 트랜스포즈는 Q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이제 주어진 식이고 시스템 다이나믹스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U 대신에 자 재밌는 게 여기 U가 말이에요. U가 람다에 대해서 표현했네요. 그죠? 입력이 자 그걸 어쨌든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 U 대신에 집어넣어 주면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 이제 확장된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x 닷 람다 닷 이걸 그 따로따로 식을 쓰지 않고 행렬 그 2n 벡터로 각각이 왜 x가 n 벡터였고요. 그죠? 람다도 역시 n 벡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확장이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x하고 람다를 이렇게 모아 쓰겠다. 그러면 이 길이가 이게 아래 당연히 2n차가 되잖아요. 그죠? 요 의미는 아시죠? 혹시 요 의미 모르면 별도로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뭐 하여튼 n개의 성분이 있는 벡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 모아놓으면 당연히 a는 n by n이잖아요. 지금 a는 n by n. 그다음 q는 어디 들어간 거죠? q는 x에 곱해지는 거니까 역시 n by n입니다. 이거만 봐도 그리고 a는 a 트랜스포즈도 n by n이잖아요. 어쨌든 이 전체는 지금 h라고 놨습니다. 이 행렬을 h라고 놨는데 요게 en by en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래서 확장된 방정식이다. 이렇게 시스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아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자 여러분들 주의할 거 여기까지는 이 오픈루프 컨트롤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거에 지난주에 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이 주어진 것을 대입한 것 뿐이에요. 더 이상 뭘 한 게 없어요. 여기까지가 오픈루프입니다.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피드백 제어를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가는데 일단 이렇게 놓은대요. 람다는 코스테이트였잖아요. 람다는 어떤 P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P로 새로 생겼습니다. P라는 X에다가 P를 곱한 거를 이렇게 P를 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 람다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사실 어떠한 수를 임의의 수를 지정할 수 있는 거긴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놨을 때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러한 좀 뭐랄까요? 좀 인사이트를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앞에 나온 얘기입니다. 처음에 앞에 나온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같은 포뮬레이션에서 뭐예요? AX 이퀄 리니어 시스템일 때 저번에는 뭐였어요? 저번에는
x 닷 이퀄 굉장히 일반적으로 xut 이렇게 썼죠. 이게 아니고 리니어 시스템일 때 그렇다면 j가 그러니까 그 비용 함수가 원래는 어떻게 됐다고요? 파이의 xf, tf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적분하기 i, dt 하는데 우리는 초기 시간을 제로로 거기 있고 tf까지 이런 식으로 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선형인 경우라면 선형인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맞춰 써줘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딱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XF 트랜스포즈 F XF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지금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에너지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주려면 뭔가 여기도 이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X 트랜스포즈 Q X 이거를 시간에도 적분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쿼드레이틱 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최종 상태 XF에 대한 쿼드레이틱 폼으로 줬다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 이것이 0일 뿐이에요. 0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0이 아니라고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 왜 도대체 람다를 px라고 놓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찾아보세요. 다 이 식이 있습니다. 있는 걸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여기다 정의를 지금 그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파이가 뭐였어요? 예, x 2분의 1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f 2분의 1 f 여긴 트랜스포즈고 이거를 라운드 xf 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요. 요게 나옵니다. 요거 그냥 알았다 치고 넘어갑시다. f xf의 트랜스포즈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요게 람다 트랜스포즈라는 뜻이에요. 위에 게 요식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양쪽을 트랜스포즈를 하면 뭐가 나와요? 양쪽을 트랜스포즈 하면 람다는 f xf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일종의 여기 이제 사실은 요 안에 시간 tf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터미널 조건입니다. 그렇죠? xf에 대한 람다와 xf 간의 관계식이 돼 버렸으니까 일종의 경계치 문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t가 제로일 때와 t가 tf일 때의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그 식 중에 하나가 이 람다 트랜스포즈가 라운드 파이, 라운드 xf라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그렇게 잡아줬을 때 람다는 f 곱하기 xf 이게 람다 tf는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요? 람다는 px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그림을, 이게 뭐 벡터고 행렬이니까 그릴 수는 없지만, 조금 그냥 의미적으로만 그린다면, 자, 여기 끝에쯤 여기가 이제 tf일 때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요? 람다 tf에서는 f, x, tf 이런 뜻이에요. 여기로 와야 돼요. 자, 무슨 뜻인가? 뭐, 그런 모양 자체는 뭐냐면, 람다는 x의 앞에 어떤, 어떤 그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놈을 곱하는, 여기서 이제 이게 f가, 사실은 f가 최소한 뭐 0 이상이야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0인 경우고, 이게 없는 경우고, 어쨌든,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에너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끝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이 람다 f가 이러면 이렇게 지나온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끝점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t가 뭐 이렇게 쭉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람다는 당연히 어떠한 p가 존재해서 x에 곱한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그 합리적인 판단 그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까지 그 설명 필요 없고요. 람다는 그 임의로 잡으면 돼요. 어쨌든 그런데 더욱이 끝점에 가서는 어떤 람다는 fx 하는 관계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람다는 px하고 나서 p는 시간의 함수예요. 그렇게 해서 놓고 풀겠다. 여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람다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 p 곱하기 x. 지금 시간은 다 여기 시간 t는 다 생략을 하고 쓴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자 보세요. 위에 이식 요식 그 확장된 이식만 보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시스템의 어떤 주어진 시스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그냥 이거 람다하고 x하고 람다를 모아놓은 스테이트로 기술된 스테이트 이퀘이션인 거죠. 이퀘이션인 거죠. 어떤 시스템 다이나믹스인 거예요. 근데 x와 람다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px를 하고 어떻게 해서 p를 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이게 u는 람다의 함수였잖아요. 그런데 람다하고 px 이렇게 놓고서 막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맞는 p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람다 대신에 p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px. 그러니까 람다 대신에 뭐 모양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p도 들어가고 x도 들어가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람다 대신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풀어놓는다면 u는 뭐 곱하기 x 스테이트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로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람다는 px라고 놨다고 해서 푸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최적 제어를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태 피드백을 만들어내겠느냐, 스테이트 피드백을 만들어내겠느냐를 풀려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예. 이제 목표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남은 건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 왜 산수냐 하면, 자, 람다는 px하고 놨고, 그죠? 람다는 px하고 놨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미분했고, 그죠? 미분했고, 색깔이 별로 안 좋아서, 미분했고, 그 다음에 x 덫이 있으니까, x 덫 대신에 ax 플러스 bu를 대입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u는 처음에 어디까지 풀어놨었죠? u는 마이너스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람다. 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걸 집어넣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x도 쫙 묶을 수가 있다. 이거 이상하다. 참. 람다는 px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람다를 px라고 놓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람다 닷은 x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p dot 플러스 pa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보냐면 두 번째 식일 거예요. 이게 여기 요식 있죠? 요식 여기서부터 람다 닷은 하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람다 닷은 역시 위에서 람다 닷은 여기 있죠. 여기 이게 람다 닷이죠. 자, 그렇게 해서 쭉 놓고 풀어보니까 람다 이쪽 좌변도 x에 대해서 풀려지고 우변도 x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하나 빠졌는데 뭐냐면요. x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뻔해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하는 게 들어가면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 안에 있는 게 제로가 되면 되겠다. 이 얘기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요식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A는 상수 벡터. 상수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계수죠, 계수. 주어지는 거. A. 그다음에 B는 그렇고, R도 주어지는 거.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 때 Q 행렬과 R 행렬 두 개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정도 배울 텐데 일종의 웨이트 매트릭스,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상태 쪽이나 입력 쪽에 웨이트를 주는 거로서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R은 입력 쪽의 웨이팅 매트릭스죠. 어쨌든 그 다음에 B 주어진 거고 Q 요거는 이제 그 비용 함수에서 주어진 거고 A 주어진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오로지 P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P가 행렬이잖아요. 지금 현재 n by n 행렬이 됐고요. 그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P 닷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P 닷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왔죠. 요거. 이게요. 여러분들은 그 저한테 강의를 들으니까 어쩌면 다른 교수님들도 이 설명을 하긴 하겠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방정식이에요. 리카티라는 사람이 이런 방정식을 모양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카티 이퀘이션, 리카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이게 선형 방정식이 아니에요. 선형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선형이에요. A에다 P를 곱했고 다만 이게 행렬이기 때문에 AP와 PA는 다르죠. 근데 어쨌든 요건 여기까지는 선형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P가 양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스칼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P의 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P에 대해서 때려 죽여도 선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형 방정식이 아니고 얘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P에 대한. 어쨌든 근데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는 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풀려요. 해가 있어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다 해가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해가 있다는 뜻은 해석적인 해, 손으로 풀어서 식으로 빡 나오는 거, 이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새는 디지털 컴퓨터로 뭐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 할지라도 다 풀 수가 있죠.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더 넓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해석적으로 푸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줄거리는 뭡니까? 자, 아까 지난주에 한 것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확장된 미분 방정식을 시스템 방정식을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람다는 px하고 나와서 p를 구하는 거예요. p를 구해서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데 그 p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미분 형태로 구해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리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p를 구하면 우리는 저 시스템의 최적한 그러니까 옵티멀 스테이트 피드백을 구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있어요. 자, P를 구했다 치고 그러면 아까 위에서 요렇게까지는 썼다는 거죠. 마이너스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P 곱하기 X 여기까지는 풀었어요. 그러면 P를 구했다면 게인을 구한 거잖아요. 피드백 게인을.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빠졌군요. 참. 그렇게 많이 고치는데도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K는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P라는 이거는 이렇게 일부러 쓴 이유는 이거는 피드백 게인, 피드백 이득. 뭐 자꾸 우리말로 쓰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피드백 게인 K를 구한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스테이트 리카티 이퀘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또 빠뜨렸네. 이퀘이션이면 이퀘이션이면 이퀄 0이라고 놔야겠죠.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걸 빼놨을까요? 고쳐놓겠습니다. 여기가 이퀄이 빠졌네요. 등식으로 나와야 뭐뭐는 뭐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방정식이죠. 그냥 있으면 저기 다항식. 어쨌든 이퀄이 빠졌습니다. 이거 고쳐놓을게요. 자, 단일 입력, 단일 출력 버전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A나
여기서 SISO라고 그러죠. 단일 입출력. 자, A도 1 by 1, P도 1 by 1, Q도 1 by 1, 다 스칼라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풀어봤더니, 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단일 입출력 시소 케이스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뭐를 공부한 거죠? 예, 이 리니어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주어졌을 때, 다만 지금까지는 A, B 행렬, 그러니까 X 닷 이퀄 AXB 플러스 BU 할 때 이 A, B가 꼭 상수일 필요는까지는 없어요. 지금 상수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이렇게 풀었고, 자, 그럴 때 중요한 요소는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리카티 이퀘이션을 풀어서 그 P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그냥 대입해서 옵티멀 스테이트 피드백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책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 케이스로 넘어왔어요. 이제. 예. 자, 그게 뭐냐면 인피터럴 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 그러니까 선형 시불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뭐요? 그 시스템 상수를 가진 거죠. 시스템 그 정수 이렇게 얘기할까요? 개수가 더 좋은 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행렬인데 우리가 배운 말로는 개수라 쓰겠습니다.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마 여기서 말하는 건 A, B, C, D 매트릭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시불변이다 지금. 선형은 이게 선형인 형태죠. 지금 AX 플러스 B 이게 선형 형태인데 다시. 예.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는 이 시스템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보던 겁니다. 이제 엑사디컬 AX 플러스 BU 그 다음에 초기치는 이것도 또 거꾸로 썼네요. 예, 이것도 고쳐놓겠습니다. 예, 예, x의 타임 0에서의 그 초기치가 x0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y는 cx라고 놓겠습니다. d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때 그 비용 함수에 적분이 들어가는데, 즉 적분 안에 있는 그 함수를 어떻게 놓을 거냐 이렇게 놨어요. 예, 잘 보세요. 여기서는 YQY 다음에 URU 이렇게 놨습니다. X가 아니고 Y인데, 그런데 만약에 Q를 C로 놓는다면, 그죠? Q를 C 트랜스포즈 C로 놓으면 이건 뭐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Q가 C 트랜스포즈 C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원래 X 트랜스포즈 QX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좀 잘못 썼어요. 그것도 반영해서 고쳐놓게 할게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해주면 X 트랜스포즈 C 트랜스포즈 C CX가 되는데, 요것은 어떻게 돼요? CX의 트랜스포즈에, 그죠? 바뀌죠? 이렇게 위치가. 그 다음에 괄호 열고 CX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거는 Y 트랜스포즈 Y가 된다. 예, 이게 우리는 사실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이 아니고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 Y가 사실은 스칼라예요. 그죠?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그냥 Y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예, 스칼라면 이렇게 쓰면 되죠. 예. 그래서 여기 조금 뭐 틀린 얘기는 없는데, 약간 그 전어 관계가 좀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막 표현하는 거는 나중에 보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포뮬레이션대로 시스템 방정식을 줬고, 그다음에 J라는 비용 함수를 이렇게 주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인피니트 허라이전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 이 마지막 시간이 무한대입니다. 예, 무한대예요. 요런 경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TF, 그러니까 결국은 TF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인데요. 여기 써 있네. TF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인데, 이런 거를 사실은 다시 우리가 이 제어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인피니터라지는 얘기해도 되지만, 정상 상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그 시간이 충분히 많이 흘러가면 어딘가에 가서 다다라서 그냥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많죠. 또 꼭 모든 시스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여기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어딘가 쭉 이렇게 상수처럼 쭉 가는 거. 자, 그럼 결국은 리카티케이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이미 지난 시간에는 아주 일반적인 모양에 대한 최적 제어를 얘기를 했고, 근데 바로 오늘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로 전까지는 리니어 시스템에 대한 옵티멀한 최적의 스테이트 피드백을 구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거에서 위에서 한 파이나이트 허라이즌보다 약간 더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또 쉽게 리카티케이션을 풀어서 그걸 가지고 금방 스테이트 피드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봅시다. 이거는 이렇게만 썼어요. 이렇게만 썼어요.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 그냥 Y라고 해서 왜 이렇게 썼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 노션 거기 자료를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감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고 모르면 이걸 보고 눌러서 이렇게. 근데 지금 PDF니까 지금 모든 게 다 펼쳐져 있는 상태로 됐어요. 인쇄가 돼서 그래. 어쨌든 여기 그 리카티케이션에서 이 TF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뭐를 우리가 전제하고 하는 거냐면, P라는 변수가, 그죠? 행렬인데 하여튼 변수가, 이게 처음에 초기에는 뭐 이렇게 되다가 쭉 어디를 수렴을 해버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로 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TF가 무한대가 될 때 P 닷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정상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 리카티케이션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P0를 제로로 놨으니까 지금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미음 방정식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밑에 있지만 그 단위 입출력 경우를 풀어보면 이거는 P에 대한 그냥 미음 방정식이 아니고 2차 방정식이 돼요. 그죠? 왜? 미분항이 없어졌으니까. 0으로 날라갔으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P는. 자, 풀면 돼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 의해서 푸는데, 문제는 여기 P는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포지티브 데피니트 해야 돼요. 이것도 포지티브 데피니트. 자, 그러니까 그거를 스칼라 케이스는 뭐죠?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0보다 커야 된다. 이 P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방정식의 모양을 보니까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을 하나 같네요. 그죠? 딱 보면 알죠? 예. 뭐 하여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자, 그래서 양인 것을 구하면 P는 이렇게 나와요. P는 열심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게 A, B, Q가 들어가서 복잡하지, 숫자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간단한 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대수 방정식이다. 그래서 알지브레이크 리카티케이션, 약자로는 AR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리카티케이션에서 미분한 P 더트를 제로로 놨을 때 그거는 정상 상태, 즉 인피니트 허라이즌에 대한 경우가 되고, 그때 리카티케이션은 알지브레이크 리카티케이션이 된다. ARE.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위에서 제어법칙 이런 건 다 구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리카티케이션 대신에 대수적 리카티케이션 풀면 되고, 그때 위에 K를 그 공식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P. 그러면 U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스테이트 피드백이에요. 그죠?
스테이트 피드백 그리고 게다가 전 상태 full state 피드백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 구하는 과정에서 뭐 제의를 해놓고 그걸 미니마이즈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개념이 뭐예요? 이게 옵티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소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적 제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적 제어를 했고 최적 제어 기법에 의해서 피드백 개인을 구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한 제어 법칙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최적 제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최적 제어라는 건 어떤 주어진 비용 함수를 최소화했다 아니면 무엇을 최대화했다 하는 어떤 그런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는 J라는 이제 그 비용 함수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최적 제어예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피드백 개인을 구하면 우리는 최적 제어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강조할 말은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쫓아간 풀이를 쫓아가면 좋지만 하여튼 그 결과만 우리가 취한다고 봤을 때 그 결과를 오늘 다 이용을 해서 최적의 스테이트 피드백을 구하는 문제를 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이론을. 자, 지금부터는 한 가지 더 얘기가 남아 있지만 일단은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 책에 있는 예제 7회 20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복잡한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책에는 지금 예제 7의 20 같은 게 나와 있어요. y dot equal minus ay 플러스 u. 1차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냥 y가 x인 셈이에요. 상태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바로 출력이 상태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요거요. 이런 게 주어져 있고 다만 이 책에서의 얘기를 보면 비용함수 하나를 딱 줘요. 비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Q는 어떻게 될까요? Q는 그냥 스칼라 로예요. R은 이거 아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바로 방금 했던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밑에다 그냥 쓸게요. 외우고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J는 원래 주어지는 게 0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해요? 여기 사실은 i라는 거죠. 원래 i x u t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2분의 1 그죠? x 트랜스포즈 q 시간은 그냥 안 썼습니다. 2분의 1 u 트랜스포즈 r u 이거예요. 이거의 dt 요게 비용함수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적분한 거를 최소화하는 거. 그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기본형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서 유도해낸 공식은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책에서 내놓은 제시한 J 그러니까 비용함수는 뭡니까? 로 y u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일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y는 x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사실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로 x제곱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u제곱 t 여기는 사실 2분의 1을 안 쓴 거죠. 계수 2분의 1을 써주나 안 써주나 그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줬냐면 저도 여기서 이거를 빼겠습니다. 요거는 2분의 1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2분의 1은 안 썼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요 원래식 스타식과 여기 요식 두 개의 스타식 이 두 개씩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죠? 이거는 x가 스타식에서 x가 1차인 경우예요. 그 스칼라인 경우. 그러니까 하여튼 뭘 할 수 있냐면 q는 로 스칼라, 그다음에 r은 1 이런 경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제 이거는 일단 이런 비용함수가 주어지면 비용함수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최적 제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전에 했던 그 여기서는 0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한 경우잖아요. 정상상태 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대수적인 리카트 이퀘이션을 풀어서 P를 구하면 되고, 그리고 P를 구하면 거기로부터 피드백 개인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책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 책에서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갑자기 SRL을 풀면 됩니다. SRL은 좀 이따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전달함수 GS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로 곱하기 G 마이너스 S 곱하기 GS 이퀄 제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런 걸 풀어서 그냥 이렇게 똑같은 해를 얻게 돼요, 결국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LQR을 얘기를 하고 최적 제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맥락에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책에는 이렇게 풀진 않았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인가 하면 위에 리카티케이션에서 시스템에서 A는 스칼라 A고, 그죠? 그런 경우죠, 지금. A는 스칼라 A고 B는 스칼라 1이고 1인 경우죠. 왜? U 앞에 여기 개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인 경우고. 그 다음에 지금 살펴봤죠? Q는 R이고 라지 R은 1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대수적인 리카티케이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다시 대입을 하는 거예요. P도 역시 사실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P 제곱이 돼요. 여기 이제 이거를 한번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써보면은 자 P 더하기 AP 그대로 쓰면 플러스 Q가 뭐예요? 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P 곱하기 B는 1이죠. R 인버스도 1이에요. B 트랜스포즈 이것도 스칼라니까 똑같이 1이고, 그러면 P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뭐가 하나 빠졌네. 여기서도 지금 식이 하나, 여기 A 트랜스포즈가 빠진 것 같다. 예. 제가 이게요, 자꾸 이렇게 빠지네요. A 트랜스포즈 P. 그러니까, 여기서는 A 트랜스포즈도 A 곱하기 P잖아요. 그죠? 그 뭐가 좀 잘못됐는데. 여기 그 요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이상하네. 예, 요거요. 어쨌든 이렇게 P를 구하고 그 다음에 K를 구하고 그 K를 구하면 U는 마이너스 KX가 되고, 그거를 원래 시스템에 대입하면 결국 클로즈 룩 그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건 그냥 그 시간의 영역에서 푼 거예요. 그 결과는 이렇게 돼요. 자, 왜 제가 그냥 여기 건너뛰냐면 여기에 이 풀이가 조금 그 부호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건 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같을 겁니다. 결과는 이가 뭐냐면 결과만 놓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알지브레이크 리카티케이션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최적제어인데 최적제어로서 피드백을 걸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에 나오는 그 페루프 이 방정식은 x다리꼴 x가 y라고 했죠. 어쨌든 x다리꼴 마이너스 하고 나오는 게 루트 a제곱 플러스 로의 x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폴은 어디 있는 거예요? 시스템 폴은 시스템 초록색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스템 4는 뭐냐면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로 0보다 작죠, 당연히.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이제 LQR을 푸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한번 저기 그 체계 예제입니다. 역시 체계 예제예요. 체계 예제인데 이거는 2차 시스템의 LQR 이렇게 됐습니다. 자, 2차 시스템이면은 이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01, 00 이렇게 주어졌고, 그다음에 B는 01, C 행렬은 1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G를 Y라고 놨고, 이제 왜 Y를 쓰면 되지 왜 G를 썼냐? 아, 이거는 좀 조금 의미상 우리가 출력을 여기다 써도 그냥 써도 되는데 비용 함수에 넣는 변수를 조금 다르게 써준 거예요, G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역시 퍼포먼스 비용 함수를 이렇게 줬어요. 아, 비용 함수라고도 그러고요. 비용 함수, 여기 한번 얘기를 하고 하죠. 비용 함수. 영어로는 코스트가 비용이죠. 가격이 아니에요. 코스트는 비용입니다. 의미가 이렇게 소요되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비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비용이에요. 가격은 프라이스죠. 그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 이 커피 가격이 얼마예요? 이 커피 코스트가 얼마예요? 그러면 안 돼요. 프라이스.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이 비용 함수라고도 하고요. 지금 J라는 거, 그 다음에 성능 지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퍼포먼스. 이거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자꾸 반복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그 요새 뭐 그 딥러닝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거기서도 사실은 딥러닝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결국 문제가 이거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웨이팅 팩터들이 나오는데 인공신경망에서 하는 얘기는 그 웨이팅 팩터를 최적화하는 문제예요, 사실. 최적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도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딥러닝에서 이 머신러닝 또 저기 신경망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손실함수라는 얘기를 써요. 똑같은 걸 가지고. 영어로는 로스가 손실이죠. 잃어버리는 거. 자, 이 로스, 그래서 로스 펑션이라고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건 그 조금 다른 얘기였고, 자, 퍼포먼스 인덱스, 그러니까 비용 함수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역시 아까처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형이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IX가 IX, UTX 요게 뭐냐면 요게 원래는 X 트랜스포즈 여기도 2분의 1을 안 썼기 때문에 저도 안 쓰겠습니다. 플러스 U 우리는 요거랑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대응되는 Q와 R을 이 행렬을 찾아야 리카트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우리 여기서 주어진 요거를 우리가 가만히 봅시다. G는 Y라고 했고요. 그죠? G는 Y라고 했으니까. 근데 Y는 CX, 요걸 C라고 하면 요거를 C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G제곱 플러스 U제곱 뭐가 되냐 하면 로 곱하기 뭐예요? G는 Y니까 CX죠. 그러니까 이거는 CX니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스칼라죠, Y니까. 그런데 스칼라는 트랜스포즈를 붙여도 좋잖아요. 그죠? 붙여도 똑같은 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만 이제 이렇게 붙여주는 이유는 요걸 이렇게 해놓고 풀면 플러스 유제곱이 빠졌네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로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X 트랜스포즈 C 트랜스포즈 CX
플러스 u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그 q 행렬이 뭐가 돼요? 자, x 곱하기 로를 쓱 집어넣어 버리면 c 트랜스포즈 c 이거에 왜? 로는 스칼라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도 돼요. 그죠? 자, 플러스 u는 u 스칼라예요. 현재 싱글 인풋인 경우니까. 그러니까 u 트랜스포즈 u라고 써도 되고 여기는 곱하기 1 곱하기 u 이런 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q는 뭐냐면 로 c 트랜스포즈 c가 되고요. 그다음에 r은 1이에요. 그걸 써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q하고 r의 행렬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이건 a고 여기 이거는 a고 이거는 b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c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리카티케이션에서는 a 행렬, b 행렬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q 행렬, r 행렬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다 구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다 구했어요. a, b, q, r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무한대인 경우니까 여기가 무한대인 경우니까 요렇게 이제 알지브레 리카티케이션에 드립다 집어넣고 풀면 돼요. 네. 손으로 푼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A 행렬은 이렇게 생겼고 B 행렬은 요거고 Q는 지금 아까 따져봤고 R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P를 구해야 되는데 P를 우리가 그 2x2니까 예, 안에 원소들을 우리가 변수로 놔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P는 그 시메트릭이에요. 따져보면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성분과 요 성분은 같이 놨어요. 원래는 요게 뭐예요? 이게 P2아니죠. 근데 이게 같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변수가 3개인 셈이죠.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알지브라 리카티케이션의 각 파트로 쫙 써주고 다 대입했고 그 다음에 정리했고 그죠?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그냥 넘어갈게요.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자 이거가 0이고 이 2x2 행렬이 0행렬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정리된 거 여기서는 그 얘기는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이건 당연히 같을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 두 번 풀 필요 없어요. 자, 요것도 0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항이 P12 제곱은 로니까 네, 이게 지금 변수가 3개인 방정식이죠, 지금. 그죠? 그 식이 3개고,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P11, P12, P22. 이렇게 3개를 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P는 원래 P로 우리가 가정을 했던 여기다가 도로 집어넣어주면, 자, 이런 값이 나온다, 이거죠. 복잡해요, 꽤?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수치 예를 책에서 어떻게 했냐면 책에서 말이죠. 이 로를 뭐라고 그랬더라? 4.07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는 4를 줬어요. 4를 줬더니만 굉장히 간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4, 2, 2, 2. 이거 설명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런 것까지. 자, 그러면 K는 뭐가 되냐면, K는 뭐가 돼요? K는 뭐라고 그랬죠? K의 공식이 뭐였죠? 네, K는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P.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니까 K는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P입니다. B가, 그럼 여기는 이제 R은 1이었고요. R은 1이었고, B 트랜스포즈는 01이었고, 그죠? P는 4, 2, 2, 2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2,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클로즈 룹 그 행렬 그죠? 네, 시스템 행렬을 구하면 당연히 A-BK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약해서 이렇게 봅시다. 이런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를 구해서 여기로부터 뭐랄까 여기서 K를 구해가지고 K는 뭐에 의해서 구하냐면 지금 LQR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갖다 집어 쳐넣는 거죠. 예.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크로즈룹의 행렬은 이렇게 돼요. 그죠? A-BK. 이거 계산해 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말고 지난 주에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시스템이 가제어성이면 피드백에 의해서 폴드를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극점들을 배치할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피드백 이것도 피드백 제어잖아요. 피드백 제어로 인해서 오픈루프의 시스템 행렬이 0100이었는데 이거를 이 피드백 게인에 의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그럼 요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특성 방정식은 여기 이건 뭐 요거 한번 해보면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특성 방정식이에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는 0. 이게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이거 풀어보면 S는 1 플러스 마이너스 J. 굉장히 안정한 시스템이 됐고 일단 그 다음에 더욱이 이 시스템은 최적 제어를 한 게 됐어요. 최적 제어를 한 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오늘은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책에서는요 이거를 풀지를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 SRL 다음 시간에 얘기할 SRL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대칭적 근궤적 공식이 있는데 거기다 때려 넣어서 똑같은 값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해줘야 될 얘기는 뭐냐면 자 SRL에 그러니까 대칭적 근궤적에 넣어서 푸는 거랑 지금 이렇게 리카트 이퀘이션을 풀어서 최적 제어를 만든 게 등가다 같다 하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2시간 이상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다기보다 다행인 것은 매틀랩에요 이 LQR 문제를 딱 푸는 게 그냥 있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열심히 삽질했잖아요. 이렇게 이 과정이 물론 변수가 있는 것까지 푸는 거는 우리가 뭐 바라지 못하지만 로가 4라고 나중에 막판에 줬잖아요. 그럼 로 같은 거를 4로 주고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했던 포뮬레이션 있잖아요. A 42분 됐습니다. 금방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에 A 행렬, B 행렬, Q 행렬, R 행렬이 바로 여기 매틀랩의 그대로입니다. A, B, Q, R 집어넣고 풀면 바로 피드백 게인 K, EK 이게 바로 턱 튀어나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쓰겠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2시간째 그러니까 75분 곱하기 2이니까 150분 동안 LQR 문제를 다루었습니다.